안녕하십니까.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백용수입니다. 대한심장학회 교육수련위원회 전공의 및 개원의 대상 교육.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주신경성 실신의 진단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신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은 뇌혈류의 감소로 인해서 트랜지언트한 로스 오브 컨셔스니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발생이 즉각적이고 지속시간이 짧고 회복이 자발적인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에필lep시에 의한 것과는 감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신 환자는 비교적 흔한데요. 20대, 60대 혹은 80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사실신, 리플렉스 싱코피가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검사에도 불구하고 약 3분의 1 정도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에필lep시와의 감별이 중요하게 되겠는데 싱코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어떤 전구 증상들, 현기증이라든지 식은땀, 메스껍거나 여러 오래 서 있을 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러한 특징적인 전구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바이스탠더 목격자가 있다면 이 진술이 절대적이 되겠는데 시저-라이크 무브먼트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에필lep시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실신 중에서도 베이소베갈 싱코피가 포함되는 리플렉스 싱코피, 반사성 실신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사성 혹은 신경매개성 실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체내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부적절한 반사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거나 소맥 혹은 일시적인 동정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된 병태생리학적 기전은 교감신경의 그 혈관 수축이 불충분히 생겨나는 혈압 저하형하고 부교감신경의 오버랩티브에서 나타나는 심박수 억제형 혹은 이것이 믹스된 믹스 타입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예후는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소베걸 싱코피, 즉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이 중에서도 미주신경 반사가 매개돼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흔히 전형적인 유발 요인이 있다든지 어떤 티피컬한 전구 증상, 피로감이라든지 발한, 열감, 메스꺼움, 창백함 등이 동반되면서 실신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것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목동맥골 증후군이라고 해서 카로티드 사이너스의 하이퍼센시티비티에서 이것이 압박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싱코피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특징적인 기침이나 연화, 배변과 같은 어떤 특정 상황과 연관된 반사에 의한 히스추아설 싱코피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베소벨 싱코피 파소피지올로지를 설명할 때는 보통 이제 베솔도 자르시 리플렉스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요. 1800년대 후반에 베졸드라는 분에 의해서 기본 개념이 제시된 것이고 핵심은 정상적인 혈압 조절이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기존이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립 시에 하지의 정맥혈이 정상적으로 저류가 되는데 만약에 심실의 과도한 수축력 증가가 나타나게 돼서 이로 인해서 부적절한 심혈관계 억제 반사가 나타난다면 어떤 심파스톤이 미드드롤 되면서 베가톤은 오버랩티브 되고 그래서 저혈압과 싱코피가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매개성 실신의 특징은 언더라잉 심장질환 기억력이 전혀 없던 사람이 40세 이전에 어떤 리커런트 싱코피를 발생한다는 경우 그리고 장시간 기립 혹은 운동 후에 기립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 혼잡한 장소라든지 더운 장소 보통 지하철에 오랫동안 서 있다 쓰러지시는 분들 이런 경우 혹은 이제 실신 이전에 특징적인 자율신경에 항진이 되는 그런 밸런스가 깨지는 창백, 바람, 구토감 등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신경매개성 실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기인성 실신의 특징은 어떤 언더라잉 디지가 있는 경우, 또 이제 코로나리 디지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젊은 나이 급사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혹시 이런 언더라잉 디지가 있지 않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심전도에 있어도 어떤 특징적인 부정맥에 의한 실신 가능성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심전도 속에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실신 환자의 이제 평가를 할 때 위험도 평가를 항상 하게 되겠는데요. 응급실로도 이제 실신 환자가 많이 오게 되겠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입원 치료까지 갈 고위험 환자분인지 아니면 그냥 퇴원해서 외래 방문을 해도 되는 저위험 환자분인지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신코피의 진료의 목적이 어떤 급사 위험이 있는 그런 포션이 있는 것을 감별하는 것이 프라이머리 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는 서제션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새롭게 발생한 흉통, 호흡곤란, 복통 등이 있는지, 혹은 어떤 구조적 심질환이나 어떤 심전도 소변에서 고위험군을 의심할 만한 비정상적인 소변이 있는지, 아니면 젊은 나이에 급사한 가족력이 있는지, 이학적 검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저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블리딩 소변이 있다든지, 각성 상태에도 40회 미만의 섬액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심자분이 들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험군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의 심전도 소견은 어떤 신코피로 왔는데 심전도 상에서 어떤 이스케미아 소견이 심전도 상에서 보인다든지 2도 이상의 AV 블럭이 보인다든지 각성 상태에서도 40회 미만의 섬액이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각차단이라든지 아니면 QT 프롤ongation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이리스크 심전도라고 의심을 하고 이벨레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레귤러한 모습을 보이고 피부가 명확하지 않는 전형적인 AFib 심전도인데 레이트가 굉장히 40회 미만 근처로 굉장히 낮습니다. AFib SVR을 나타내는 심전도이고 이런 경우에서 하이리스크 심전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21세 젊은 여자분인데 신코피로 왔습니다.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QTC가 굉장히 500ms 이상으로 프롤ongation 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네프린 테스트라든지 진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서 결국에 롱큐 타입 1으로 진단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코디어 모포로지, QRS 모포로지가 전형적인 티피컬한 RBB 모포로지를 보이고 있고 2-3 ABF의 인페리어 리드 상에서 네거티브 엑시스를 보이는 레프트 안테리어 파시큘러 블럭을 보이면서 PR은 굉장히 포함되어 있는 퍼스트 에이브까지 같이 동반된 트리파시큘러 블럭이 있는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LBB와 RBB를 동시에 보이는 이런 얼터너티브 번들 브랜치 블럭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는 컴플리트 A 블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0대 남자분인데 팔피테이션과 싱커피를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환자분 증상은 이제 호전돼서 응급실에서 심전도를 찍어봤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와이드 QRS하고 쇼피알이 보이고 특징적인 슬로링 이렇게 업슬로프한 QRS 모폴로지를 보이는 델타 웨이브가 관찰되는 심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쇼피알 보이면서 이제 델타 웨이브 보이고 와이드 QRS 보이는 것을 특징적으로 프리엑사이트 심전도 혹은 이제 WPW 심전도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 패스웨이를 통해서 벤트리클랄 프리엑사이테이션이 일부 일어나면서 이것이 심전도상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AFib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엑스레이 패스웨이로 전달이 되면서 더블 위드 AFib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 있고 싱커피도 물론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심전도를 보였다 그러면 주의를 필요로 하고요. 치료는 이제 아블레이션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저이온군에 해당되는 증상들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리플렉스 싱코피의 특징적인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든지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자극 후에 실신이 발생한다든지 뭐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장소 혹은 더운 장소에서 발생한 실신이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기침 혹은 배변 등 어떤 특징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실신이라면 리플렉스 싱코프를 의심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이온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플렉스 싱코피의 치료는 이제 예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에 대한 교육이나 유발 인정을 회피하도록 생활 방식을 변화 유도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근간의 비약물적 치료가 되겠고 실신의 양호한 예후적 특징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리어슈어스를 시켜주는 것도 치료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리플렉스 싱코피를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기립경 검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은 이제 아이소프로테놀이나 혹은 NTG 소라정에 의해서 약물 유발 검사를 통해서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여러 이제 심박수라든지 증상, 그다음에 혈압 변화 등을 일어나는 것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립경 검사는 이제 정상에서는 혈압이 이제 변화가 없거나 틸트 업을 시켰을 때 10% 미만으로 약간 상승하다가 심박수도 약간 증가하고요. 경사를 다시 틸트 다운 시키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리플렉스 싱콥 환자에서는 이제 틸트업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혈압이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혈압 저혈이 오른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로 볼록하게 컨벡스 형태로 혈압 저혈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제 바소 디프레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심박동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카디오 이니비터리 타입은 이런 혈압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트레이트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사실신의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나 생활습관 교정이 근간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정부 증상이 확실하게 있는데 이제 재발성으로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신체적 여가법을 이제 교육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 마담력 조절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반사실신이 막 발생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심박 출량하고 동맥 혈압을 올리는 방법이 되겠고, 대표적으로 오른쪽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핸드 그립이라든지 암 텐싱이라든지 레그 크로싱을 통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심박 출량을 올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구 주사기 너무 짧거나 없는 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6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고민해 본 게 이제 리플렉스 싱코흡이 발생하는 기전 중에 말초혈관이 적절하게 혈관 수축이 되지 않아서 이제 반사실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이제 알파 아고니스트를 쓰게 되면은 혹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러 연구에서 이제 컨트로버시하고요. 특히나 이제 미도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TID 용법으로 잦은 복용 시간 때문에 이게 장기간 환자 컴플라이언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베타 차단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반사실신에서 이제 어떤 지나친 심실 근육의 그 메카노 리셉터 활성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여러 연구에서 베타 차단제를 트라이를 했었는데 사실은 증명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재발 줄이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이런 이제 검사에도 불구하고 그 언노운 오리진에 어떤 고위 연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데 반복적인 원인 불명의 실신 환자가 있다. 그럴 때는 최근에 이제 이런 이식형 사건 기록기 루플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급여가 되어서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리커런트한 어떤 그 실신이 원인 불명의 실신이 있다거나 아니면 구조결심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루프 레코드를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실신 환자에서는 먼저 이제 자세한 병력 청취가 가장 근간이 되겠고, 이런 반사성 실신 환자는 저위험군 환자가 많고 예후가 좋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조적 심장 질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급사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잘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제 미주신경 실신이 포함되는 반사실신, 여기서는 이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에게 이런 그 신경 매개성 실신의 발생 기전과 예후가 양호하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에 따른 지나친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리어슈런스 시켜주는 것도 치료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이나 실신이 잘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신 다음에 피하도록 교육을 해드려야 되겠고, 대부분의 환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특징적인 정구 증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속이 메스껍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다거나 이러한 정구 증상을 느낄 시에는 즉각적으로 계속 계시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누워서 휴식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